점수 잡는 Hackers. 자, 우리가 오늘은요. 첫 번째 문자어휘 파트 중에서도 첫 번째인 한자 읽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한자 읽기 유형은요. 문장 중에 밑줄이 한자에 있고 그 한자로 쓰인 어휘의 발음을 고르는 문제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주로 음독 어휘 발음을 고르는 문제가 서너 문항, 훈독 어휘의 발음을 고르는 문제가 두세 문항, 그렇게 해서 총 6개의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독 어휘의 발음을 고르는 문제는 음독으로 된 명사 또는 나형용사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비슷한 발음으로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발음에 유의해서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문장 중에 이렇게 생긴 단어의 밑줄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읽는 방법은 메이요가 됩니다. 그런데 메이로라고 해서 요처럼 같은 5단에 와 있는 단어,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나거나 또는 요라고 짧게 읽지 않고 요라고 장음으로 읽어서 헷갈리게 되는 단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나 이 명자를 읽는 음독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메이라고도 읽지만 어떤 단어에서는 묘라고도 읽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독 발음으로 헷갈리게끔 내는 단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외울 때 한자 하나, 한자 하나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명사를 만들어서 메이요, 명예라고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외울 때에는 장음인지 단음인지도 꼭 살펴봐 주셔야겠죠. 훈독어휘의 발음을 고르는 문제는요. 훈독으로 된 명사,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가 출제가 될 거예요. 훈독어휘의 경우에는요. 선택지가 모두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캔큐니, 밑줄, 강교라고 했을 때 영구의 다음에 있는 이 밑줄은요. 하게무라고 읽어요. 하게무는 힘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구에 힘쓰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선택지를 봤더니 2번에 이도무, 도전하다, 3번에 노조무, 임하다, 4번에 토무는 풍부하다 라고 해서 사실 밑줄에 넣고 해석을 해봤을 때 전부 다 말이 되는,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애들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읽는 방법을 모른다면 찍어서 틀리게끔 내는 게 훈독어휘로 구성된 문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음독과 훈독이 혼합된 어휘의 발음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선택지를 2개씩 서로 비슷한 발음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시어에 포함된 두 한자 모두 음독 또는 훈독 이런 식으로 발음한 오답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본론을 뜻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는 음독으로 읽고 뒤에는 훈독으로 읽어서 혼쓰지라고 읽게 돼요.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2번을 봤더니 홍킨 둘 다 음독으로 읽었고 3번을 봤더니 모토쓰지 둘 다 훈독으로 읽었어요. 마지막 모토킹은 앞에를 훈독, 뒤에를 음독으로 읽은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가 훈독이고 어디가 음독인지 아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럴 때에는 여러분 내가 혼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훈독과 음독이 합쳐져 있는 단어도 꼼꼼하게 통째로 외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한자 읽기 파트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의 타금, 반타금, 초금, 장음에 유의하며 꼼꼼히 암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포함한 음독 명사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한자는요. 이 그리고 기라는 애인데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기라고 하는 한자에 인변자,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가 붙어있다를 봐주시면 좋아요. 이는요. 할 위자예요. 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기라는 단어는요.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
가짜를 나타내는 한자, 의미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외울 때에는 행동을 하는 거에는 인변자가 안 붙어 있지만 거짓말을 하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변자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단어에 사용을 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할 위자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행위라는 단어에 쓸 수가 있어요. 고의, 고의라고 읽게 되는 거죠. 거짓 위자는 거짓, 가짜이기 때문에 위조, 위조는 가짜로 만든 거잖아요. 요런 단어에 쓸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기조라고 읽게 되고 거짓 위자, 인변자가 붙어있는 요 한자를 쓰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또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한자는 이라고 읽을 거고요. 아래에 있는 한자는 캔이라고 읽을 건데 어디가 다른지 체크가 되셨나요? 지금 가운데 아래에 있는 요 한자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이 이라는 한자는 남길 유자이고요. 캔이라고 읽는 한자는 보낼 견자가 된다. 요거를 생각하면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이라는 한자는 이 새끼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유적이라는 뜻이고요.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를 남기다 라는 의미에서 남길 유자를 썼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캔, 보낼 견자는 어떤 단어에 쓰냐? 하캔이라고 해서 파견하는 건 보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낼 견자를 쓰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가이와 키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키 한자 옆에 요 한자가 있으면 가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이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슬퍼할 개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뭐가 부수인 거냐면 마음심자의 부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슬퍼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음심자가 들어간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키라고 하는 애는 이미를 뜻하는, 이미 벌써를 뜻하는 이미 기자가 될 거예요. 어떤 단어에 사용하냐면 먼저 슬퍼할 개자는 분개하다 라고 할 때 흥가이에 사용하게 됩니다. 분개할 때 개자가 슬퍼할 개자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아, 분개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 모두 마음심자 들어가 있네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미 기자는요. 기혼이라는 단어에 사용을 합니다. 기혼이라고 읽게 되고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을 기혼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결혼했다의 의미에서 기혼이라고 하는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둘 다 음독 발음 카츠가 되는데요. 자, 어디가 다른지 체크가 되셨나요? 먼저 첫 번째 카츠는 다스릴 할자이고요. 두 번째 카츠는 벨 할자예요. 둘 다 한국어와 일본어 음독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주셔야 하는데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앞에 있는 다스릴 할자는 다스리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밑에 있는 벨 할자는 베어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옆에 보면 있는 이 한자는 칼을 나타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의미를 좀 파악하기가 쉽겠죠. 다스릴 할자는요. 관할이라는 단어에 씁니다. 칸까츠라고 읽게 되고 관할하는 거는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다스릴 할자를 썼어요. 벨 할자는요. 분할이라고 할 때 써요. 나누고 베어내는 게 분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까츠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칸이라고 읽는 두 가지 한자를 봤는데요. 위에 있는 한자랑 다른 점은 아래에 있는 한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한자가 나와 있네요. 위에 있는 한자 느낄 감자이고요. 아래에 있는 한자는 섭섭할 감자예요. 사실 느끼는 것도 섭섭한 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음 심자가 아래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느끼는 거는 느끼는 건데 섭섭한 걸 더 느끼기 때문에 섭섭할 감자에는 또 여기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느낄 감을 사용한 한자 강가이라고 하면 감개가 되겠고요. 우리 섭섭할 감자는 아까 전에 나왔었던 남길 유자에 붙여서 유감이 돼요.
유감이다라는 게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유감할 때 감자는요. 느낄 감자가 아니라 섭섭할 감자, 앞에 마음의 한자가 들어가야 한다를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JLPT N1. 자, 오늘 또 문자 어휘 한자 읽기 파트에 있는 음독 명사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음독 명사들 중에서도 장음과 단음에 주의해야 하는 단어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쿄라고 짧게 읽는 단어와 쿄라고 길게 장음으로 읽는 단어들을 같이 묶어서 비교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우리가 쿄라고 읽는 한자어와 쿄라고 장음으로 읽는 한자어에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살펴볼 건데, 먼저 쿄라고 읽는 애들을 보면 우리나라 이 음독 발음이 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장음 쿄라고 읽는 애들은요. 교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또 장음으로 읽는 규칙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받침이 들어간 단어는요. 쿄라고 장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한자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숨자를 뜻하는 응거의 경우에는요. 거라고 읽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얘는 쿄라고 단음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인쿄라고 읽는 거죠. 거부라고 할 때에도 거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거자도 쿄라고 짧게 읽어서 쿄히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밑줄에 단어가 있고 선택지 1번에 쿄히, 2번에 쿄히가 있을 때 장음이 아니라 단음으로 읽는다라는 규칙을 아는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장음으로 읽는 애들은 아래 받침이 있는 단어들은 장음으로 읽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이, 경이롭다 할 때 이 경이는 이응 받침이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쿄라는 장음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쿄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수, 향유를 뜻하는 이 단어, 향이라고 할 때 이응 받침이 들어갔죠. 그래서 쿄라는 장음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쿄우주가 되는 거죠. 향수할 때 이 받을 숫자는 짧게 주라고 단음으로 읽은 것도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설교 보도록 할게요. 설교할 때 교라는 발음이 왔어요. 장음 규칙 중에 교라는 발음과 받침이 오면 장음이 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색교라고 해서 교 장음으로 읽은 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반향이라는 단어 보도록 할까요? 향이라고 해서 이응 받침이 왔기 때문에 장음으로 읽을 거예요. 한교라고 해서 교 장음으로 읽은 거 체크해 주세요.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구라는 짧은 단음과 구라고 긴 장음으로 읽는 단어인데요. 먼저 구찌라고 하면은 푸념을 뜻해요. 이때 이 구가 어리석을 우자이거든요. 아, 이 우 발음은 구라고 짧게 읽었네 체크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 처지를 뜻하는 단어, 얘도 우라는 발음이 오지만 얘는 쿄구라고 해서 구 장음으로 읽은 걸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독 발음이 우라고 똑같아도 일본어 음독 발음은 구 이렇게 짧고 길게 다르게 읽을 수도 있구나를 단어를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치, 쿄구 요렇게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라는 단음과 코라는 장음으로 읽는 단어입니다. 먼저 규칙을 봤더니 고라는 발음이 오면 일본어 발음 코가 될 거고요. 그 고 뒤에 고 아래에 받침이 와서 공이라고 읽으면은 코라는 장음으로 발음하는구나 규칙 생각하면서 단어 살펴봅니다. 회고하다 할 때 회고, 고라는 발음이 왔기 때문에 짧게 코 읽어서 카이코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고립되다 라고 할 때에도 고 왔기 때문에 짧게 코 읽어서 코리츠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헌하다라고 할 때 공헌의 공자는 이응 받침이 왔기 때문에 장음으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코겐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 공제하다라고 할 때도 이응 받침이 왔기 때문에 코우조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 공제라는 단어,
조는 짧게 단음으로 읽은 것도 체크해 주세요. 코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슈, 짧게, 슈, 길게 읽는 단어 살펴볼 건데요. 이때는 여러분 받침의 유무로 살펴봐 주시면 좋아요. 받침이 없으면 짧게 슈, 받침이 있으면 길게 슈라고 발음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취지라고 할 때 취에는 받침이 없죠. 그러면 슈라고 짧게 읽는 거예요. 슈시가 되겠죠. 그런데 집착이라고 해서 집착의 단어에는 비읍 받침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차크라고 해서 길게 장음으로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슈차크가 되겠죠. 자, 주와 주도 있어요. 타금이 들어간 주와 주의 경우에도 받침의 유무로 살펴봐 주시면 돼요. 받침이 없으면 단음, 받침이 있으면 길게 장음이 되는 거예요. 수목이라고 할 때 수는 짧게 주목구가 되겠죠. 순종이라고 했을 때 순, 니은 받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준이라고 해서 주 장음으로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금이 붙어 있는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쇼와 쇼를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짧게 읽는 쇼를 봤더니요. 처치라고 할 때 처는 쇼치 짧게 읽었죠. 서민이라고 할 때 이 사도 쇼 짧게 읽어서 쇼민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섭이라고 해서 비읍 받침이 오면 간쇼 장음으로 읽어주시고요. 승낙이라고 할 때 승 받침이 왔기 때문에 쇼낙끄라고 해서 쇼 길게 읽어주셔야겠죠. 조와 조 보도록 할게요. 타금이 붙었어요. 원조, 도움을 뜻하는 단어는 엔조라고 해서 조 짧게 읽어주시고요. 질서라고 할 때 이 서자도 조라고 해서 짧게 읽어야 돼요. 치즈조가 되는 거죠. 양보하다라고 할 때 양, 이응 받침이 있기 때문에 조호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걸음을 뜻하는 보자는요. 호라고 하는 짧은 발음이 되는 것 이미 N3, N2에서도 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호를 짧게 읽는 것을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호 짧게 읽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어 한자 이 음독 발음을 보면은 백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 또는 어떤 서류를 뜻하는 문서를 뜻하는 상자이기 때문에 조라고 받침이 있으니까 길게 하크조가 돼요. 왜 자백이 백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요거 유래를 보시면요. 이 백이라고 하는 게 자백하다의 의미에서 알리다, 고하다 라는 뜻이 있고 얘는 문서를 뜻하는 문서 상자예요. 그래서 자백한 내용을 문서로 적다라는 말에서 그대로 가져와 이게 자백하다 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백은 하크조, 백상이라는 단어, 여기서 유래가 된 거구나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먼저 동사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동사가 몇 그룹 동사인지, 즉 끝에가 어떤 발음으로 끝이 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는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사전형의 형태 그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태형이나 타형, 그리고 마스형, 나이형 등 변형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몇 그룹 동사인지에 따라서 변형의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동사들은요. 우 발음으로 끝이 나는 동사들인데요. 루로 끝나지 않는 모든 우 발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1그룹 동사가 됩니다. 1그룹 동사의 경우 태형은 우로 끝났을 때에는 으때로 바꿔주면 되고 자 마스형의 경우에는 끝에 있는 우단을 2단으로 바꿔주고 마스를 붙여주면 되었죠. 그런 다음에 나이형의 경우에는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주면 되는데 진짜 우 발음으로 끝나는 것들의 아단 뭐가 되었죠? 와가 되었다. 그래서 우를 와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준다를 기억하면서 우로 끝나는 애들 으때 또는 으따 라는 태형과 타형 변형해주고 마스형은 우를 이로 바꿔서 마스
나이영은 우를 와로 바꿔서 나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루다, 취급하다를 뜻하는 아츠카우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봤더니 우로 끝났죠. 끝에가 우로 끝나는 경우에 태형은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아츠카떼라고 해서 으떼의 형태로 바꿔주면 다루고, 취급하고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스형은 끝에 있는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여서 아츠카이마스라고 하는 게 다룹니다, 취급합니다가 되겠고요. 나이형은 끝에 우를 와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서 아츠카와 나이라고 하는 게 다루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동사 외울 때 태형, 마스형, 나이형은 기본적으로 변형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우르오우, 축축해지다 라는 동사인데요. 우로 끝났으니까 연습해 볼까요? 태형은 우르오떼, 으떼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고요. 얘를 마스형으로 바꾸면 우루오이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축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루오와나이라고 해서 와나이의 형태로 변형해주는 것까지 볼게요. 우야마우, 공경하다예요. 우로 끝났네요. 그러면 공경하고 어떻게 바꿔주면 되죠? 우야마떼가 되겠죠. 그러면 공경합니다는 우야마이마스, 공경하지 않는다는 우야마와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케아우라고 하면 단판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우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형은 카케아떼, 자, 마스형은 카케아이마스, 나이형은 카케아와 나이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가바우, 감싸다, 비호하다 라는 동사 나왔고요. 우로 끝났네요. 그러면 가바떼가 감싸고 가바이마스가 감쌉니다, 비호합니다. 가바와 나이라고 하는 게 감싸지 않는다가 되겠죠. 다음 사소우는 권하다, 권유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우로 끝났으니까 권하고 태형은 사소떼가 되겠죠. 권합니다 하면은 사소이 마스, 권하지 않는다 하면 사소와 나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외워야겠죠. 연모하다라는 동사는 스타우가 될 거예요. 우로 끝났기 때문에 태형 어떻게 바꿔주면 되죠? 시타떼가 되겠죠. 그럼 연모합니다는 뭐가 돼요? 시타이마스가 되겠죠. 연모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시타와나이가 되겠습니다. 다다요우라고 하면은 이 동사는 감돌다, 표류하다라고 하는데 감돌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운, 분위기가 감돌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태형은요, 다다요 때, 으때가 되겠고요. 마스형은 다다요이 마스, 나이형은 다다요와 나이가 되겠죠. 넘어가서 스크로우라는 동사는요, 고치다, 수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우로 끝나는 1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태형 스크로떼, 마스형 스크로이 마스, 나이형 스크로와 나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행동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흐르마으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데요. 흐르마떼, 으떼가 태형이 되겠고요. 흐르마이 마스, 행동합니다. 흐르마와 나이, 행동하지 않는다 체크하시고요. 마카나우라는 우로 끝나는 동사 나왔어요. 공급하다 또는 조달하다 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마카나 때 공급하고 공급해서, 그리고 마카나 이마스 공급합니다. 마카나와 나이 조달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끝에가 루로 끝나는 동사를 볼 거예요. 자, 우리가 2그룹 동사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루로 끝나는데 루 앞에 이단과 에단이 오면 얘네는 2그룹 동사이다 라고 했어요. 2그룹 동사의 태형, 마스형, 나이형은요. 루를 빼주고 태를 붙여주고 루를 빼주고 마스를 붙이고 루를 빼고 나이를 붙이면 돼요. 마스형 변형, 태형 변형, 나이형 변형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루만 뺀 부분에 에떼, 에마스, 에나이 요렇게 써주면 2그룹 동사의 변형이구나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무서워하다, 오비에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루로 끝났는데 루 앞에 에단이 왔잖아요. 그러면 얘네의 태형, 마스형, 나이형은 루만 빼주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는 오비에 떼, 무서워합니다는 오비에 마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오비에 나이 요렇게 변형하면 되겠죠. 에르로 끝나는 이 그룹 동사들 어렵지 않습니다. 번영하다 사카에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태형은 사카에 때. 자, 마스형은 사카에 마스. 번영하지 않는다 나이형은 사카에 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타쿠아에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이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대비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태형은 타쿠아에 때, 마스형은 타쿠아에 마스, 그리고 나이형은 타쿠아에 나이가 되겠죠. 스카이르는 시중들다, 그리고 봉사하다 라는 이 그룹 동사예요. 태형은 스카에 때, 마스형은 스카에 마스, 나이형은 스카에 나이가 되겠죠. 다음으로 토나에르 외치다, 소리치다 라는 동사이고요. 이 그룹 동사가 되기 때문에 외치고, 소리치고, 토나에 때. 자, 외칩니다. 토나에마스. 외치지 않는다. 토나에 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하에루는 빛나다, 돋보이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하에 때가 태형이고 하에마스, 하에나이, 태형, 마스형, 나이형 어렵지 않게 변형이 되었죠. 다음으로 쿠로 끝나는 동사를 볼 거예요. 1그룹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를 나눌 때 1그룹 동사는요. 루로 끝나지 않는 모든 우단으로 끝나는 동사. 얘네를 1그룹 동사라고 했죠. 루로 끝나지 않는 쿠라고 하는 발음이 나는 우단으로 끝난 동사이기 때문에 1그룹 동사이고 쿠로 끝났을 때 태형은요. 쿠를 빼주고 이태를 붙여주면 돼요. 쿠를 뺀 부분에 이태를 붙인다. 자, 이 마스형의 경우에는요. 우단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죠? 2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쿠를 2단인 키로 바꾸고 마스를 붙여주면 되겠고 나이형은 어떻게 바꾼다?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인다. 쿠의 아단인 카로 바꾸고 카, 나이 요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동사를 실제로 보면서 연습해 볼 거예요. 속이다, 아자무크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태형으로 바꾸려면 쿠를 빼고 이태를 붙여야 된다고 했고 마스형은 쿠를 키로 바꾸고 마스를 붙여야 된다고 했죠. 나이형 어떻게 바꾼다고요? 쿠를 카로 바꾸고 나이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아자무 이때 속이고 태형이고요. 아자무키 마스 속입니다. 마스형이죠. 아자무카 나이 속이지 않는다. 나이형까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오모무크 향하다 라는 동사예요. 쿠로 끝났죠. 향하고 향해서 태형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오모무 이때가 되겠죠. 향합니다 라고 하면 오모무키 마스 키마스가 되겠고요. 향하지 않는다 하면 오모무카 나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읽기 파트는요. 사실 문장을 해석할 필요 없이 밑줄에 있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이 밑줄 명사를 봤더니요. 얘는 계약을 뜻하고 어떻게 읽어요? 계약구라고 읽는다. 확인이 되셨다면 1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아따라시 카이샤또 계약구오 무스부 것도 니났다.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 계약구오 무스부 계약을 맺다. 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밑줄 봤더니 태형으로 바뀐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 동사는요. 감돌다, 떠돌다를 뜻하는 다다요, 우가 되고요. 우로 끝나는 동사는 1그룹 동사인데 우로 끝나는 동사의 태형은 우를 빼고 으때, 초금의 태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태형으로 바꾸면 다다요때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죠.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츠노 아츠사데 고미스테바카라 악취가 다다요테이르. 여름의 더위로 쓰레기장에서 악취가 감돌고 있다가 되겠죠. 3번으로 가서 동사 사전형 그대로 나와 있고요. 얘는요. 망가뜨리다 고아스라고 읽어요.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자, 선택지 1번의 크즈스는 이렇게 생긴 한자를 쓰고 무너뜨리다 또는 자세를 흐트러뜨리다 라는 의미이고요. 쯔부스는 이렇게 생긴 한자를 써요. 찌그러뜨리다 또는 시간을 때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의 그다스, 내리다, 강등하다가 되겠고요.
무리오시대 무리를 해서 가라다오 고아스 히토가 오이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서 밑줄에 있는 이 단어는요. 번성, 번창을 뜻하고 한조라고 읽게 됩니다. 조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해석해 볼게요. 아노미세와 이츠모 갸쿠데 한조 시테이르. 저 가게는 언제나 손님으로 번창하고 있다. 자, 5번으로 가서 이형용사 나와 있는데요. 얘는 미련 없이 깨끗하다, 깔끔하다를 뜻하는 이사기요이가 됩니다. 정답은 1번에 있죠. 카레와 그는 지분노 아야마리오 자신의 잘못을 쓰그 미토메루 바로 인정하는 이사기요이 히토다 깨끗한 사람이다 깔끔한 사람이다가 되겠습니다. 6번의 밑줄 명사 나와 있는데요. 얘는 반주 만소라고 읽어요. 타금이 붙은 것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피아노의 반소니 아와세테 으따우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한다. 자, 7번 볼까요? 동사 나와 있는데요. 얘는요. 축축해지다를 뜻하는 우르오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지 1번에 타다요우 감돌다, 2번엔 니기와우는 활기차다. 자, 3번의 오우는 덥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아메가 흐때 비가 내려서 가와이타 다이치가 으르오우 메마른 대지가 축축해진다. 기억해 주시고 8번으로 갑니다. 밑줄에 음독 명사 나와 있고요. 얘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추리, 스이리라고 읽을 거예요. 스라는 발음으로 읽은 것을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카레와 그는 와즈까나 대가까리까라 와즈까다라고 하는 거는 겨우 얼마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단서로부터 한닝오 스위리시다 범인을 추리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한자 읽기 파트예요. 실전 대비하기 2회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밑줄 음독 명사 나와 있는데요. 얘는 조치를 뜻하고 소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에 있죠. 장단음에 유의해서 외워주시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에 쇼치라고 읽으면 뭐가 되냐면 처치가 될 거고요. 4번처럼 장음으로 읽어서 소치라고 하면 장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장단음에 따라서 발음이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한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事態の改善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取った. 사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여기서 토르는 취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가 되겠고요. 2번으로 가서 나형용사 나왔네요. 이 나형용사는 나고야까다 라고 읽어요. 온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고야까나 라고 하는 정답 4번이 되겠죠. 나고야까나雰囲気の中で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세기의 슈노카이당과 무지 오았다. 세기의 슈노카이당 정상회담을 말하고요. 무지라고 하면 무사히가 돼요. 무사히 끝났다가 되겠네요. 3번으로 가서 밑줄에 있는 이 명사는요. 과장이라는 뜻이요. 과장되게, 과장하다라고 하는 거고 고조라고 읽어요. 정답은 2번에 있죠. 앞에 코 단음으로 짧게, 뒤에 초 장음으로 길게 읽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레와 그는 겟땡오 결점을 와자또 일부러가 되어 고조시대 과장에서 하나스 도꼬로가르 말하는 면이 있다. 도꼬로 어떤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러이러한 면, 어떠어떠한 점이라고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으로 가서 밑줄에 있는 음독 명사 얘는요. 몰두이고요. 몰두할 때 몰은 원래 모츠인데요. 뒤에 타행이 오면서 이 츠가 뭘로 바뀌었어요? 초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또라고 읽는 것. 초금과 토, 장음까지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카레와 그는 지칸오 와스레테 시간을 잊고 研究に 没頭した 연구에 몰두했다가 되겠죠. 자, 5번으로 가서 밑줄에 있는 이 단어는요. 뭘까요? 부흥이 되겠고 흡고 마찬가지로 츠가 작은 초금으로 바뀌고 코 장음으로 읽는 걸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히사이치노 흡고니 무케테 할 때니 무케테는 뭐뭐를 향해서가 돼요.
히사이치는 재해가 난 지역이에요. 재해지의 부흥을 향해서 오크노 보란티아가 아츠마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아츠마루 모였다가 되겠죠. 자, 6번으로 가서 밑줄에 있는 이 단어는 군중이 됩니다. 무리가 모여 있는 거 군중이 될 거고 군슈라고 읽게 됩니다. 정답은 4번에 있죠. 타금의 유무, 장음의 유무 체크해 주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히로바니 아츠마다 군슈가 칸세오 아겠다. 광장에 모인 군중이 환성을 올렸다. 자, 넘어가서 7번입니다. 밑줄에 있는 이 단어는요. 빈번하다라는 나형용사예요. 힘 빤다가 되겠고요. 앞에 흰 아무것도 없고 뒤에 빤 이렇게 반타금 붙은 걸 체크하셔야겠죠. 정답 2번이 됩니다. 사이킨 고노 도로데 힘빤니 지코가 오키테이르. 최근에 이 도로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자, 8번으로 가서 밑줄에 있는 이 단어는요. 망나가 될 거고요. 모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장단음의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노즈깡와 이 도감은 니혼이 세이소쿠스르 곤추오 호보 모라시테이르. 일본에 서식하는 곤충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거의 다 다루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